했다는데 또 안 했다는 이제 안 했다는 그냥 했다는 중에서 누가 한 애들이 많니? 혼란스럽네요. 내가 그냥 문제부터 하자.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답을 이따가 빨리 그냥 빨리 할게. 문제부터 하자. 왠지 한 거 같아. 문제부터 할게. 답은 빨리 불러줄게 이따가. 혹시나. 한 2분 있다가 1분 있다가 직업관 OX 아니라 저기 문제 같이 볼게. 그래서 얘들아 직업과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1번에서 얘들아 노심자 노력자에 대한 맹자고 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손자 맞죠? 그래서 맹자랑 손자 제 질문은 좀 쉽고요. 1번 맹자는 분업을 강조하면서 각자의 수고로움으로 기여해야 되고 재능 교환 분업이니까 맞는 말이고 알겠죠? 그리고 맹자에 따르면 그때 얘기했었잖아.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수고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지쳐 떨어지게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했었죠. 각자의 수고로움으로 기여해야 돼요. 그다음에 풍자에게서 예라는 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인위적인 규범이고 절대로 하늘이 부여한 게 아니라 성인이 제정한 법이야 법 알겠죠?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예에 따른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자세할 필요 없는데 승자는 적어도
하늘은 그냥 자연현상이야. 알겠죠? 공자나 맹자가 말하는 것처럼 막 인격적인 존재고 인간의 삶을 주재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승자한테서 하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알겠죠? 그냥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법. 맹자야 인이의지가 하늘이 부여한 거지만 승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소인과 달리 군자. 일단 승자한테서는 소인이든 군자든 원래 본성은 똑같이 이적이었지만 군자는 소인과 달리 본성을 교화한 사람이고 당연히 올바른 길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인 거지. 그 다음에 얘들아 5번이 승자식 분업 표현 기억나죠? 사물에 정통한 사람과 도에 정통한 사람 구분한다고 했고, 그러면 도에 정통한 사람이 승자한테서 대인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관리자, 맞죠?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도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에 정통하진 않더라도 사물에 정통한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5번도 승자 입장에서 맞는 표현인 거지.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유교에서는 대인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 알겠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는 거는 1번, 2번, 4번, 5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매뉴팩처라는 저 공장제 분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마르크스 입장이고, 직업 소명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칼뱅이죠. 특히 칼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업을 주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했고, 맞죠? 삶의 지정한 초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많이 나오는 수야인데, 자 1번 얘들아 뭐 틀렸니? 어떠한 기능도 증진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 틀린 거야. 맞죠? 왜냐면 기출에서도 자 마르크스가 분업 노동이 뭘 높였다? 생산성을 높였다. 또는 생산에 필요한 능력은 뭐 했다? 향상시켜. 알겠죠? 그래서 분업 노동은 노동자들의 생산에 필요한 능력 외에 나머지 능력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생산에 필요한 기능, 알겠죠? 능력은 향상되니까 어떠한 기능도 증진하지 못한다는 틀린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노동의 본질의 회복은 여기 무슨 사회다? 공산사회죠. 맞죠?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이라는 이 공산사회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지. 자, 칼뱅은 귀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혀 관련 없다고 했어. 맞죠? 구원 여부, 직업 성공이라든가 부의 축적과는 무관해. 맞죠? 무관하고. 그 다음에 5번 얘들아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다. 맞지?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노동은 결국에 누구나 다 생계를 위한 수단 이상이니까 플러스 욕구 양립 가능하고, 그럼 그 욕구라는 게 마르크스한테서는 자아실현이라는 욕구가 되는 거고, 칼뱅이한테는 뭐가 되는 거니? 신의 소명을 따르고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고. 알겠죠? 구원에 대한 믿음의 징표 다 욕구로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 가능한 거지.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생계 수단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 5번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자, 요거 3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승자의 표현은 없거든. 근데 요것도 좀 승자 제시문으로 잘 나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직업감 문제를 푸는데 유교 글이야. 유교 글인데 분계, 분업 이걸 되게 막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으면 거의 승자예요. 알겠죠? 거의 승자고. 그 다음에 칼뱅이죠. 자, 그러면 승자란 칼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 정통한 사람이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아니니까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얘에 따라서 욕망을 충족 또는 통제 둘 다 가능하다 했으니까 2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절대 알겠죠? 대가, 뭐 보상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고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얘들아 맞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연계에 한번 나왔거든. 인위적 기준에 따라서 직분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요거 자체가 승자는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자는 얘라는 인위적 기준에 의해서 직분이 구별돼야 되잖아. 알겠죠? 얘라는 인위적 기준에 의해서. 근데 칼뱅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애초에 직분의 구별은 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고 신이 인위적 기준이 아니잖아.
알겠죠? 신의 소명이 인위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칼뱅은 맞다라고 한번 연구에 나왔던 적이 있어서 넣은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거 인위적 기준에 따라 직분을 구별하는 게 승자다. 알겠죠? 인위적 직분에 따라 구별하는 게 승자다. 칼뱅은 신을 인위적 기준이라고 보지 않아. 있죠? 2번 4번.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얘들아. 이제 뭐 선비들은 무항산이어도 항심을 갖는다라는 맹자 입장이고, 그 다음에 누군지 알겠죠? 성향, 타고난 성향뿐만 아니라 플러스 후천적인 교육, 그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칼뱅 입장이었잖아. 알겠죠? 그리고 분업을 추구하는 거지 직분을 교환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한 가지 일만 해야 돼. 딱 한 가지 일만. 그래서 직분을 교환해서는 안 되고 간섭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알겠죠? 간섭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정의는 제 할 일만 하는 거잖아, 플라톤한테서. 그래서 맹자랑 플라톤인데, 자 1번 얘들아 둘 다 부정해야 되는데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가라고 하면 맹자도 안 되지만 플라톤도 안 된다, 맞죠? 둘 다 X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근데 둘 다 분업을 이야기했으니까 둘 다 O고. 얘들아 둘 다 능력과 덕에 따라야 되는 거지 개인의 선호에 근거해서는 안 되죠. 물론 맹자가 신중한 선택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 알겠죠? 신중한 선택은 필요하지만 개인의 선호는 아니고 덕을 갖춰야 된다. 둘 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면 둘 다 XX입니다. 플라톤이야 당연히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고요. 맹자 입장에서도 지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국가의 관여를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니야, 맹자도. 그리고 5번에 아니죠. 모든 구성원이 생산해야 한다. 틀린 거 있잖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나라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생산활동에 종사함으로써라고 하면 틀렸으니까 부정 1, 3, 5, 6입니다. 1, 3, 5, 6 부정. 됐죠? 1, 3, 5, 6 넘어갈게. 자 5번. 얘들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교 글인데 자급자족 비판하고 있으면 거의 맹자야. 물론 뒤에 확실하게 맹자 표현이긴 하지만, 알겠죠? 맹자고, 그 다음에 누구니? 승자죠. 옛 임금이 예로서 구별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맹자 승자고. 1번 얘들아 물론 얘들아 계속 기억해야 돼. 선한 마음, 원래부터 선한 마음이었고 직업을 통해서 확충될 수 있고, 또 이번 부평처럼 이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직업도 있어. 잃게 하는 직업도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을 맞는 말이고. 자 얘들아 이로움을 근본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오름을 근본으로 삼아야 돼. 오름을, 알겠죠? 오름을 근본으로 삼아야 되고. 자 욕망의 충족을 배제한다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분업은 능력이 아니라 얘가 아니라가 아니야. 능력을 따져야 돼. 그 능력을 따지는 게 얘야. 알겠죠?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라고 틀렸고, 이거 기억나죠? 분계의 차이를 두어야만 하죠. 알겠죠? 승자는 누구나 다 이기적이니까 분계의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귀천, 상하.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6번 보자 얘들아. 마찬가지로 플라톤이죠. 그러면 플라톤이고, 얘들아 화살 만드는 사람이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않는가. 원래 누구나 다 본성은 선하거든. 알겠죠? 누구나 다 선한데, 되겠죠? 그래서 화살 만드는 사람이 이러지 못함을 걱정하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이거를 걱정한다. 근데 이번 부평처럼 화살 만드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 죽이는 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맹자 입장이지. 자 그럼 플라톤이랑 맹자고요. 이거 뭐니? 한 글자 절제잖아. 맞지? 절제는 생산자, 방위자, 통치자 모두에게 다 요구되는 덕이니까 절제라는 덕이 존재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절대 간섭하면 안 돼.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야. 알겠죠? 한 가지 일만 하는 거니까 당연히 부정이한 겁니다. 자, X죠. 성비들은 생업, 맞죠? 항상 없더라도 항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재능 교환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급자족도 아니었죠. 맞죠? 재능 교환해야 돼. 서로의 소로움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분업만으로, 그렇죠? 이건 기출에서 공자랑 플라톤 같이 나왔던 거잖아. 분업만 된다고 해서 바로 정의로운 사회 되는 거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물론 분업이 필수적이지만 이건 만으로는 아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빨리 리부어부터 빨리 분배 정의를. 분배 정의는 이제 얘가 이 OS는 그냥 한 번만 더 기출을 좀 압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많이 중복될 거고 뒤에 다지선자는 이것저것 사설이랑 뭐 아니면 연계 이런 데 있는 표현들을 좀 많이 넣었어.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다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게 진짜. 리부어부터 해서 얘들아 분배 정의 OS 빨리 해버리자.
이따가 매정이 OX를 할게. 그래 이제 분배 정리를 좀 보자. 일단 리뷰어 보자. 이제 1번은 쉽죠? 내가 인간 사회에서 다른 집단 배려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집단은 없다고 했어. 맞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모든 집단이 이기적이고 힘의 비율에 따라서 집단의 관계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야. 그게 정치적이라고 했던 거고. 근데 물론 이 힘의 차이는 계속해서 바뀌죠. 맞죠? 그래서 윤리적이기보다 정치적이다. 힘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1번 5. 그럼 이제 힘의 비율에 따라서 빨리 할게. 이만큼의 힘을 가진 집단과 이렇게 힘을 가진 집단의 차이가 있을 때 이 집단이 과도한 강제력 행사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맞죠? 얘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과도한 강제력 행사가 A와 B 집단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 그럼 B 집단도 거기에 맞서서 이기심을 발휘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고 강제력 사용해야 되고 맞죠? 그래서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해야 되거든? 근데 비합리적 수단이 너의 통제가 결여되면 선의지의 통제가 결여된다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저번에 한번 모의고사에 넣었던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합리적 수단의 대표적인 게 뭐 강제력 투쟁이니까 강제력 또는 이런 것들이 사회 부정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왜냐면 과도한 강제력의 사용은 집단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니까 부정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과도한 강제력을 사용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강제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강제력을 통해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리버가 말하는 사회정의거든. 그러니까 부정의의 원인이 되겠지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이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거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고 알겠죠? 그래서 조금 이걸 좀 추가해 줄게. 그러면 이렇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통해서 리부어는 저 강제력이나 비합리적 수단도 도덕적 요소에 부합될 수 있다. 알겠죠? 부합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다시 보자. 근데 리부어가 개인의 이타심이나 애국심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할 수는 없죠. 왜? 이부원은 이 이타심 또는 애국심은 자기가 소속된 집단 또는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알겠죠? 맹목적 충성이 돼버리고, 그래서 리버가 봤을 때는 이 집단에 대한 애국심 또는 집단에 대한 이타심은 한낱 높은 형태의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는 것도 높은 형태의 이기주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기주의야. 알겠죠? 결론은 이기주의야. 이기주의야. 그래서 보장할 수가 없고요. 이건 다 기억나죠?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이상이 이타심이고, 사회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이상은 정의고, 그러면 이타심과 정의라는 것은 서로 조화될 수 있고, 모순 관계가 절대적인 거 아니었고 배타적이지 않았었어. 리보어는 사회 정의와 개인의 이타심이 조화 가능해. 됐죠? 자, 그 다음에 틀렸고, 자, 그 다음 또 봐봐. 그럼 봐봐. 집단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기적으로 행동해. 근데 원한이야. 개인은 아니잖아. 알겠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이 더 잘 발휘되어지고, 집단과 집단 관계가 갈등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은 비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취해야 되는 거고, 알겠죠? 개인의 양심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개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틀렸어. 알겠죠? 집단 간의 갈등이라도 개인은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6번 보자 얘들아. 자, 이번은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이기성이 더욱더 커지거든. 규모가 클수록. 그러면 집단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알겠죠? 오히려 집단의 규모가 커져. 그러면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 이성, 당연히 뭐하겠니? 낮아지겠지. 더 이기적으로 커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자, 분명히 리브어는 집단과 집단 간에 약간 힘의 차이가 발생하고 정치적인, 맞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알겠죠?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돼. 그 정치적 방법이 아까 뭐다? 비합리적 수단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을 이거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이거는 필수야, 필수. 근데 선의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거니까 이번 부평에 나왔듯이 무슨 강제력이다? 최소화된 강제력. 알겠죠? 이게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강제력을 최소화시키는 거에 관심을 둬야 되고, 또는 이따가 제시문 나오겠지만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표와 목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줄 수 있어야 되고.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집단과 집단 간의 정의. 그럼 리브어가 말하는 다시 집단 간의 정의는 힘의 균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힘의 균형을 위해서 저 집단이 이기심 발휘하면 우리도 똑같이 뭐 발휘해야 돼? 이기심 발휘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기심의 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이기심의 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 자, 분명히 제가 이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투쟁은 뭐 가능하다? 폭력이 가능은 하다고 했어. 분명히 리버가. 알겠죠? 폭력도 허용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폭력이든 비폭력이든 저런 비합리적 수단이 선의지의 통제 여부에 따라서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 되는 거지, 그 자체만으로 비도덕적인 건 아니란 말이야. 그 자체만으로는. 그러면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죠? 선의지에 결여가 돼 있으면 정당화될 수 없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X.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다면 정당화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1번. 아까 말했듯이 사회 정의에 기여한 폭력이 그 자체만으로 비도덕적이진 않다. 알겠죠? 뭐의 여부에 따라? 선의지의 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 비도덕적인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도덕적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 아무리 개인은 도덕적이라도 집단은 뭐다? 이기적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집단과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가 틀렸고요. 리보어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는 집단과 집단 간의 투쟁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죠?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수단이라든가 강제력이 사용되고, 물론 그 강제력이 또 다른 해악을 일으킬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갈등을 제거해 나간다면, 해소해 나간다면 그래도 좀 더 정의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리보어 입장이었던 거지. 근데 애초에 내가 인간 사회에서 집단 간의 갈등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했잖아. 근데 우리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자, 강제적 요인이 없다 X 맞죠? 그리고 리보는 애초에 국가를 다스릴 때 있어서, 국가를 운영할 때 있어서도 강제력 없이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고 봐. 알겠죠? 근데 강제력만으로 국가의 보존은 또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선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치는 요 두 가지가 계속 타협을 이루는 영역이라고 하던 거고요. 요거 리보어 제시문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이따가 내가 문제를 넣었는데 이게 올해 특이에 있더라고. 자, 봐봐. 이따가 다시 비교한 무기가 있어. 이성 그 자체만으로는, 그 자체는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평등하게 이룩하려는 경향을 가져.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럴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도 일단 리보어 입장으로 좀 기억하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리보어 입장에서 얘들아 문제 먼저 하고 가자. 리보어를 저거 먼저 하자. 28페이지에 8, 9, 10 한 2분 뒤에 같이 볼게요. 8, 9, 10. 자, 리보어 같이 한번 봅시다. 얘들아. 8번. 아까 뭐 이야기했던 거죠. 국가도 강제성 없이는 보존할 수 없다. 그리고 리보어 입장인데 1번 O 맞죠? 갈등의 원천은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 O. 그다음에 2번 강제적 요인이 없다 X. 네, 항구적인 평화와 동포에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O. 맞죠? 항구적인 거.
얘들아, 강제력을 사용하는 목적이 정당한지 갈등을 제거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알겠지? 이게 더 중요해. 갈등을 제거하는 것보다 목적이 정당함이 더 중요해. 됐죠? 그다음에 5번. 당연히 강제력은 뭐다? 도구죠, 도구. 알겠죠? 이거 뭐 정의를 위한 도구잖아. 정의를 위한. 그래서 맞는 말이죠. 1번, 3번, 5번. 그리고 여기 1번이 얘들아 인간의 이기심도 본성 중에 하나고 아까 집단 안에서 인간의 이기심이 더 충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지. 9번 얘들아 리부어 입장에서 또 도덕적 이성은 알겠죠? 강제력에 희생이 되지 않고서 강제력과 동맹되듯이 리부어 입장인데 1번 5 아까 이거 2번 3번 같이 해야겠죠? 3번이 해설지에 있던 표현이라고 이성 자체는 평등하게 이룩하려는 경향은 있지만 사회 안에서 이성의 힘이 완전히 이룩하지는 못하는 거지. 2번 3번 같이. 그 다음에 4번 예외 없이 그렇죠.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그래서 5번 이게 더 중요하잖아. 알겠지? 정당한 강제력의 행사가 더 중요한 거지. 강제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X. 그래서 1, 2, 3, 4. 자 10번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도덕적 합리적 요소에 부합될 수 있는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해야 돼. 알겠죠? 합리적인 요소에 부합되고 도덕적 요소에 부합될 수 있는 강제력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줄 수 있어야 되고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얘들아 이거는 쉽게 말하는 거야. 목적은 정의야 정의. 알겠죠?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몇 년 전에 일봉상품 불매운동을 해. 궁극적으로 뭘 위한 건데? 정의를 위한 거야. 그건 사회 정의를 위한 거라고 얘들아.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냐? 무지성적으로 막 일본처럼 막 부수려는 사람도 있었잖아. 알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도 결국 정의를 위한 거다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알겠죠?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고 쓸데없는 갈등이 안 생길 수 있는 거야. 왜 막 그럴 때 그랬잖아. 이상하게 막 일본처럼 파괴하는 사람들 있었잖아 그 당시에 옛날에. 알겠죠? 또 쓸데없는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잘 구분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됐죠? 자 그럼 이제 보자. 이거 다 기억나죠? 내가 이부어가 말하는 강제력과 투쟁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은 승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나 이거 그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근데 리부어는 그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강제력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안 된다 틀렸고요. 그렇죠? 이기심의 충돌이 그렇죠. 힘의 균형으로 나타나니까 될 수 있는 거지. 힘의 균형을 통해서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지. 그렇죠. 애국심이라는 것은 결국 뭐로 이기심으로 전환되어져서 높은 형태의 이기주의다. 당연히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알겠죠?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 그다음에 5번. 있잖아. 알겠죠? 왜? 선의지가 결여된다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부어 입장이고 이제 분배정의 바로 같이 갑시다. 24페이지로 돌아가서 이거는 너희가 하도 많이 가서 이제 기출을 좀 많이 익숙할 거야. 빨리빨리 해버릴게. 보자. 안 틀렸죠 이거지 이제? 이거 자체가 로직한테 정형적이라고 했다. 뭐뭐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하는 게 정형적이야.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거고 17번 호혜성 이제 그만해야 되고 우연성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짚고 계약을 이행하는데 절대 아니야. 개입할 수 있죠. 맞죠? 계약을 이행하는 거에 개입할 수 있다. 피해준다면 다. 그다음에 얘들아 아니었어. 왜? 부정의하게 취득되거나 특히 부정의하게 이전된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뭐가 이루어진다? 교정이 이루어지니까 교정을 통한 소유물에 대한 재분배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알겠지? 그러니까 재분배란 단어를 그냥 무조건 안 얘기하지 말고 알겠지?
권리가 아니라 소유물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분배가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국가를 통해서도 이전될 수 있으니까 X. 자 21번 얘들아 뭐 같은 형이 천부적 재능은 취득과 이전에 의해서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알겠죠? 이거는 그냥 무지각해서 자연적인 권리. 알겠죠? 자연적인 권리로서 주어진 거니까 저거에 의해서만 가질 수 있다. 틀렸고 심지어는 교정을 통해서도 소유 권리는 가질 수 있어. 알겠죠? 교정을 통해서도. 자 그다음에 이익이 정당화될 수 있다. 최소 소유자의 이익에 높인다면 조건. 자 얘들아 노직이 봤을 때 차등의 원칙은 결과를 규정하는 원칙이라고 규정한다 했지. 맞죠? 그래서 뭐 중국 상태 원리, 현재 시간 단면 원리 이런 것들이 다 노직이 바라보는 놀수의 분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그래서 결과를 규정하는 원칙이다. 근데 노직에 의해서 자유나 권리도 다 얻을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 피해주면 소유 권리도 아까 내가 절대적이지만 무제한 아니라고 했잖아, 알겠지? 제한될 수 있어. 자, 그다음에 얘들아 다시 이거 기억나죠?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그냥 사유재산권이 아니라 생산적 자산에 대한 또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뭐로 보지 않는다? 기본적 자유로 보지 않아 애초에. 알겠죠?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이거는 제한된다. 왜? 과도한 부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알겠죠? 과도한 부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부나 자본 소유의 광범위한 분산을 위해서. 알겠죠? 이런 것들은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돼. 독점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26번 그렇다고 해서 차등의 원칙 때문에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죠. 맞죠? 차등의 원칙 때문에 기본적 자유를 제한해서 안 되는 거니까 X고. 얘들아 내가 이거는 27번이랑 이걸 좀 구분해서 봐봐. 27번이랑 몇 번이었더라? 36번 27번이랑 36번을 봐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분명히 이건 평가원에 있는 제시문이야. 나 제시문 가져온 거거든. 근데 그 30 그것도 제시문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일단 봐봐. 취득과 양도의 원리가 독립적 근거를 가져. 맞아. 공정한 절차야. 알겠지? 공정한 절차니까 각각이 다 독립적인 근거를 가져. 왜? 취득에 의해서도 소유 권리는 가질 수 있고 양도에 의해서도 소유 권리를 가지게 되니까. 알겠죠? 그런 점에서 독립적 근거를 갖고 있거든. 이거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36번에 보면 얘들아 이것도 제시문. 노직이 봤을 때 내가 그랬잖아. 정형적 분배는 알겠죠? 정형적 분배는 생산과 분배를 독립적으로 간주해. 정형적 분배가 알겠죠? 정형적 분배는 생산과 분배를 독립적으로 간주해버려. 그럼 이 말은 뭐였니? 내가 생산했는데 기여도가 분배 주체가 돼버리잖아. 내가 생산했는데 국가가 분배 주체가 될 수 있잖아. 알겠지? 근데 노직이 나의 소유 권리로는 이게를 뭐 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다시 독립적 근거 이거랑 다른 개념이 알겠지? 취득과 이전은 독립적 근거를 가져. 취득과 이전은. 근데 생산과 분배는 독립적으로 간주되면 돼야 안 돼? 안 돼. 알겠죠? 요거를 구분해서. 그래서 27번 5. 얘들아 차등의 원칙이 무조건적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이라는 제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무조건적, 무제한적 절대 안 되고. 노직은 특히 아까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알겠죠? 그래서 종북 상태, 현재 시간 단면 이거 전부 다 바람직한 게 아니야. 어떤 경우라면 최소 소유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킨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알겠죠? 최소 소유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킨다는 조건 아래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왜 똑같은 말이잖아. 찾아보지. 자, 그다음에 31번. 얘들아 이거 아니라고 했지. 노직이 봤을 때야. 재능 높은 사람들이 많은 거 가진다고 해서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잃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잃는 게 아니다. 되니? 얘들아 이거 꼭 이제 요즘 요거 계속 나오더라. 정의의 주제. 정부 형태를 명시하고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고
맞죠? 그다음에 협동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또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공정하게 다루는 거고. 알겠죠? 네, 이거 5. 이거 당연하지? 아닌 이유 계속 기억해야 돼. 자유와 자유의 제한. 맞죠? 자유와 자유가 충돌했을 때는 더 큰 자유를 위해 더 작은 자유가 제한됐습니다. 네, 이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고. 협력의 원칙. 그다음에 36번 했고. 비역사적인 거고. 맞죠? 가상공간, 원초적 입장.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했을 때 누군가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균등 절대 아니라고 했고 제한되니까. 네, 랜덤이다. 알겠죠? 천부적 재능은 랜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까 계속 뭐하냐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이 없다. 재능 자체에 대해서는. 또는 뭐도 아니야 응분의 몫으로서 간주되는 것도 아니야. 알겠죠? 응분의 몫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야. 천부적 재능. 근데 내가 이거 잘 구분하라고 문맥을 잘 봐. 재능 자체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 재능을 활용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격이 있어. 알겠지? 그런 건 잘 구분해서 보시고. 근데 어쨌든 롤스가 사회적 지위가 우연성이잖아. 이건 사회적 우연성인데 사회적 지위들은 천부적인 재능이든 그 우연성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권리는 있다고 이야기했다. 알지? 권리는 있어. 동시에 제한도 있는 거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알겠죠? 그 사회적 지위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고 권리 자체는 있어.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제한도 있다. 알겠죠? 네, 권리도 있지만 제한도 있다. 41번. 이것도 이미 10월 교육책에 나왔던 표현 기억나지? 내가 남들보다 유리한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이 다른 사람한테도 당연히 뭐가 돼? 이익이 된다라고 봐.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알겠지? 될 수 있는 거야. 될 수 있는 거. 네, 일반적 사실 알고 있고요. 19. 이거 아까 계속했던 이야기고. 근데 이거 말고 치안, 국방 전부 다 뭘 위한 거다? 이걸 위한 거라고 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에만 국한데 최소국가만이 유일하게 정당하고요. 얘들아, 그냥 소유물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 충족하는 소유물이다. 알겠지? 정의의 원칙을 충족하는 소유물이잖아. 그럼 당연히 노직한테서는 정당한 거고 절대적인 거지. 알겠죠? 이건 소유 원리니까. 46번 기억나죠? 내가 원초적 입장에서는 우연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알겠죠? 가상 공간은 무슨 평등이다? 형식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동등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고 정의로운 사회는 실질적 평등이 나타나는 거고. 알겠죠? 정의로운 사회. 정의감, 알겠죠? 합의된 것을 따르고자 함 기억해야 되고 정의감, 합의된 것을 따르고자 함 서로 무관심하더라도. 알겠죠? 정의감을 가진 개인들이잖아. 정의감을 가진. 자, 그다음에 로직을 내가 소유 권리라는 거는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알겠죠?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 그다음에 놀스랑 로직 둘 다 자유는 뭐다? 제한될 수 있지만 침해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불가침해 권리 둘 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분명히 부의 재분배, 소득 재분배 이루어지긴 해. 일정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 알겠죠?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불운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해. 그렇지만 부의 격차를 뭐한다? 방치한다고. 알겠죠? 제일 가난한 사람이랑 최소한의 생계 보장만 해주는 거니까 부의 격차를 방치한다 했었잖아. 알겠죠? 부의 격차를 방치하게 되고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죠? 앞에 거 맞지만 51번 재능 자체는 개인의 권리고 재능의 분포가 공동자산이야. 맞죠? 재능의 분포, 다양성이 공동자산이고
공가에 의한 분배는 정형적이고 역사적인 거지 이거. 과거의 상황과 행위로부터 창조된 거야. 창조된 거.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불평등은 당연히 정당하지 않은 거고. 맞죠? 그래서 최소수혜자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그냥 소득과 재산이 평등해야 되고. 차라리 그때는. 알겠죠? 그 다음에 롤스 순수 절차니까 결과에 대한 기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공정한 절차만으로도 공정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공정한 절차만으로도 공정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고. 당연히 자유는 최대한 평등하게 보장돼야 되지만 자유니까 당연히 제한될 수 있죠. 알겠죠?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거. 자유. 자, 그다음에 얘들아, 오적 맞죠? 특정 형태를 설립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이고. 참고로 노직은 최소국가는 계약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알겠죠? 합의와 계약으로서 만들어진 건 아니야. 합의와 계약은 아니야. 그래서 이 합의는 그 이후의 합의를 규제한다. 왜? 저게 가장 기본 바탕이니까. 알겠지?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법률이라든가 정책을 다 규제하는 거잖아. 정의의 원칙이 체제의 바탕이니까. 알겠죠? 그 이후에 법률이라든가 정책과 같은 공적 합의를 다 규제하는 거지. 규제하는 거죠. 금지시키진 않는다고. 알겠죠? 기본적 자유로서 안 보는 거지. 아예 이거를 금지시키는 건 아니야. 얘들아, 우리는 결국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서로가 서로에게 막 기여가 돼. 서로가 서로한테. 알겠죠? 그럼 당연히 내가 가진 재능 때문에 나도 이익을 얻지만 다른 사람의 재능으로부터 나도 이익을 얻잖아. 그 사람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최초의 상태, 알겠죠? 그 처지가 다 개선될 수 있고 그때만 허용되면 되는 거고. 차등의 원칙을 따라야지만 허용된다. 알겠죠? 그래서 차등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최초의 상태보다 처지가 다 개선된다고. 누구나 다. 그렇죠. 결과의 독립적 기준은 없더라도 절차의 뭐야 이거? 반대입니다. 맞죠? 결과의 공정함이 절차의 공정을 보장하는 근거가 아니라, 알겠지? 공정한 절차가 결과의 공정을 보장하는 근거지. 근거. 그러니까 X. 알겠죠? 근거. X. 반대. 얘들아, 애초에 우리 원초적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몸잖아. 맞지?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타인의 이익과 비교하지 않는다. 얘들아, 과거를 고려하는 거니까 즉 역사적이잖아. 맞지? 그럼 역사적이라고 다 비정형적인 건 아니잖아. 역사적인데 정형적인 것도 있잖아. 그래서 모두 비정형적이다는 틀렸고. 요거 이렇게 하자. 요거 정당한이라는 말을 좀 넣어줘. 알겠죠? 정당한이라는 말을 좀 넣어주자. 왜냐면 어쨌든 노직이 천부적 재능에 대한 절대적 권리가 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그러하다라는 기본 입장이 정당히 깔려 있어야 돼. IQ 내 거지만 사기치면 안 된다 했잖아. 알겠죠? 그러면 천부적 재능으로 얻은 정당한 이익이야. 그럼 당연히 내 거지. 배타적 권리지. 배타적 권리고 절대적인 거지. 그러니까 불가침의 권리가 있는 거죠. 침해되지 않는. 얘들아, 노직도 분명히 사물을 최초로 취득할 때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뭐 주면 안 된다? 피해주면 안 돼. 알겠죠? 그럼 피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됩니다. 알겠죠? 타인의 저지를 고려해야 돼. 얘들아, 과거의 상황이 그렇죠? 현재의 소유물이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잖아. 역사적인 절차. 알겠죠? 역사적인 절차를 말하는 거니까 맞고. 자, 그 다음에 66번. 얘들아, 부자가 최소수혜자한테 재산 양도하는 거 개인 선택이잖아. 정당화 될 수 있지. 개인 선택인 거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죠. 얘들아, 최초 취득의 자유도 뭐 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고. 뭐 한다면? 피해준다면. 그래서 해악을 끼치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X. 알겠죠? 부정의하다 X 까지. 이거 지금 이제 쉽죠? 맞죠? 분배정의 빨리 문제 해줘야 돼.
우리 일단 4번까지만 좀 보고 끊었다가 하자. 4번까지만 보고. 일단 네, 로직이랑 롤스죠. 뭐 제시문은 무난무난하니까 로직이랑 롤스 입장이고 1번 네, 최소국가 외에는 허용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알겠죠? 최소국가만이 유일하게 정당화되는 국가야. 유일하게. 그다음에 얘들아,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지? 응분의 몫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격도 아니라고 했어, 롤스를. 얘들아, 이것도 기억나죠? 자유의 침해가 사회 경제적 이익으로서 보상될 수도 없는 거고, 알겠지? 이거에 의해서 침해가 돼도 안 되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자유의 침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정당화돼서는 안 되죠. 알겠죠? 얘들아, 최초의 사회적 지위로 기대치가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지, 당연히. 맞죠? 타고난 그 사회적 위치 때문에 기대치가 결정되면 안 되잖아. 얘들아, 5번은 내가 지금 경우 있다. 경우. 일단 노직의 입장에서 당연히 위배됩니다. 소득세 분배는. 맞죠? 소득세 분배는 그냥 당연히 위반이야. 노이스 입장에서도 가능해. 왜 가능하냐면 저 국가가 자본주의 복지국가라면 자본주의 복지국가 아래에서 소득이 재분배된다면 이거는 노이스가 추구하는 정의의 원칙이 아니야. 사후적인 재분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노이스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일단 좀 보기가 그렇게 하지만 자본주의 복지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알겠죠? 이거 노이스한테서 정의로운 거 절대 아니고, 물론 재산 소유 민주주의도 분화 자본 소유의 분산도 이루어지고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거든. 근데 어떤 국가가 하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국가가 하냐. 알겠죠? 그래서 5번은 자본주의 복지국가에 의해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을 정의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노이스한테 맞는 말이야. 그래서 1번, 4번, 5번입니다. 네, 1번, 4번, 5번.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일단 뭐 노직이고요, 맞죠? 노직의 입장에서 옳은 걸 봐야 되는데 1번. 자, 노직을 우연히 취득한 소유물이야. 가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천부적 재능 같은 것들은 자기 자격이라고 봐. 왜 나한테 있는 나의 당연한 권리야. 나한테 주어져 있는. 알겠죠? 그러니까 우연하게 취득한. 그러니까 노직도 천부적 재능을 우연한 걸로 보긴 하거든. 알겠죠? 우연한 걸로 보긴 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격도 있고 절대적 권리도 있고 배타적 권리도 돼. 얘들아, 이거는 그거잖아. 반대로 간 거잖아. 내가 훔쳤어. 자유롭게 해줬어. 그 사람한테 절대적 권리 있는 거 아니잖아. 교정 대상이 되지. 그래서 소유물의 이전이 자유롭다라고만 해서 과거의 취득을 교정할 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정해야 됩니다. 그 전에가 부정의하게 취득된 거라면. 됐니? 얘들아, 국가 기능이 확대도 안 되고 사회 전체적인 분배가 이루어져도 안 돼. 노직에서 정의로운 분배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막 합의가 되고 어떤 규정이 그런 게 아니야. 특정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알겠죠? 특정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그냥 재화를 취득하는 행위가 당연히 제한될 수 있죠. 피해준다면. 알겠죠? 제출 취득의 자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고요. 알겠죠?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고, 이거 됐죠?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누군지 알겠지? 왈츠잖아. 오랜만에 한번 왈츠에 넣어봤어. 다원적 복합현대 왈츠. 놀스. 알겠지? 응분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천부적 재능에 대해서. 그러면 왈츠랑 놀스인데 1번 다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왈츠가 말하는 분배와 관련된 모든 가치가 사회적 가치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가치들은 공동체의 역사, 전통에 따라서 규정된다 이 뜻이야. 알겠죠? 서로 다른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과, 알겠니? 관행에 따라서 공동체의 의미가 다르다. 다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사회적 가치다.
얘들아 2번 왈처는 정치 영역에서의 독점 인정해. 알겠죠? 민주주의와 능력에 따라서 정치 권력 독점할 수 있어. 반드시 위배되는 게 아니야. 인정해. 왈처는 독점을 격파하는 것보다 지배를 축소시켜야 돼. 자, 당연하죠. 공동체주의자니까 맥킨타이어랑 거의 비슷하잖아. 서로 다른 공동체라면 알겠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미, 분배 기준 알겠죠? 다 다르다. 자기가 속한 사회가 정의로운지를 알 수 없어. 맞죠? 이건 차단되는 지식이야. 자신과 관련된, 타인과 관련된 또는 자기가 속한 사회와 관련된 특수한 지식들은 차단됩니다. 알겠죠? 내가 속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지 그런 거 알 수 없다고. 5번 둘 다 O. 왜? 왈처 영역을 아예 딱 구분해서 침해되지 않아야 되잖아. 돈이랑 정치 권력 매매하면 안 되지. 그게 지배인데. 맞죠? 왈처한테. 그리고 놀스도 자유와 경제적 이익은 애초에 뭐가 달라? 서열이 다르잖아. 맞지? 경제적 이익과 자유를 서로 뭐가 매매되면 안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매매되어서 안 되는 가치들이 존재한다. 당연히 맞는 말인 거지. 사실 이건 노직한테 물어봐도 돼. 왜냐면 노직도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 알겠죠? 자유라는 것을 막 다른 걸로 매매할 수 없는 거잖아. 됐니? 네, 5번 오고 4번까지 하고 좀 끊었다 할게. 자, 노직이랑 일단 놀세죠. 자, 얘들아,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권장해, 장려해.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잖아. 알겠죠? 재능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노직이랑 놀스. 얘들아, 노직의 재화의 분배를 결정하는 집단이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니지.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분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 2번. 얘들아,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돼야 되는 거는 자유의 불평등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잖아. 알겠죠?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정당화되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라 이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 자유가 불평등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쵸?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된다. 이거 틀린 말고.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인격이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감을 가진 개인들, 알겠죠? 정의감을 가진 개인들이고 그러한 점에서 서로 신뢰가 되어 있고. 이 원칙 중에 뭐가 있니? 기회균등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거지. 맞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엄밀히 말하면 이러잖아.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력을 좀 완화시켜 주려는 거고, 기회균등은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력을 좀 완화시키고 최소화시키려는 거지. 엄밀히 구분하면. 자, 얘들아, 노직은 합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만이 정의에 부합하는 겁니다. 알겠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만이. 근데 놀스한테서 저렇게 국가를 한정하지 않잖아. 알겠죠? 국가 역할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잖아요. 아니니? 아니? 어쨌든 놀스는 배타적 권리라도 절대적인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알겠지? 정당하게 얻은 재화에 대해서도 국가에 의한 소득 재분배 같은 것들도 허용될 수 있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고 이어서 5번부터 이어서 하자. 아니 다 할까? 근데 뭐 할까? 5번, 6번, 7번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진짜 5번. 그래서 얘들아 5번 봐봐. 어쨌든 국가는 계약의 이행을 강제한데, 그리고 자해행위나 절도를 강제로 금지한데 노직 입장이야. 알겠죠? 노직 입장이고 놀스죠. 자, 그러면 노직이랑 놀스인데 1번에서 얘들아, 노직이 이전의 원칙이 정형적 기준이라고 보지 않아. 맞지? 노직이 말하는 이전의 원칙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다. 이게 이전이야. 이전이 무슨 정형적 분배야? 아니죠? 2번 얘들아 그냥 노동만으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게 아니야. 정당이란 말이 없으면 안 돼. 피해주지 않는 노동이 아니잖아. 알겠죠? 노동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회적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위배되지. 위배되지. 왜냐면 야 소득과 재산이야 불평등하더라도 자유라는 가치는 평등해야 되잖아. 알겠죠? 자유는 평등해야 되는 거니까. 얘들아 당연히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 즉 자유를 침해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규제하는 이유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 룰스가. 알겠죠? 그래서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둘 다 절차 5. 알겠죠? 둘 다 절차 5. 둘 다 절차적 정의니까. 3, 4, 5. 자, 그 다음에 6번. 아까 했던 거 차등의 원칙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최초의 상태에 비해서 개선되어진다. 룰스랑 로직이죠, 맞죠? 자, 그럼 룰스랑 로직인데 6번. 얘들아, 이거 쉽네.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잖아. 마치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 무관심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이었고. 자, 이것도 기억나죠? 10월 교육처. 룰스에서 정의의 원칙은 사회 체제의 바탕이 되는 것이 개인 간의 거래나 막 구체적인 결산체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고. 알겠죠? 사적 거래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자, 국가는 개인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할당. 룰스한테 이게 가능하다고. 왜냐면 어쨌든 정의의 원칙이 국가의 체제에 반영되어져서 그 국가를 통해서 뭘 받는다?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부여받는 거니까. 3번 5. 그다음에 4번 강제할 수 있고요. 둘 다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래. 사용권이잖아. 어떻게 사용하는 건 내 자유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 자유에 둘 다 포함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얘들아 노직이죠. 맞죠? 최소국가만이 정당하다라는 노직이고 자유와 자유에 대한 제한에 이야기한 룰스 입장이고. 노직이랑 룰스인데 자 계속 이야기했어요. 정형적 분배는 수치자의 권리만 주목해서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일으키고 그러한 재분배는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게 노직 입장이었고 받아야 될 사람의 권리만 주목해서. 그다음에 2번 얘들아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3번 얘들아 내 삶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거 모릅니다. 알겠죠? 모르는 사람들 그걸 알고서 하지 않잖아. 알겠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날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 계획을 정하겠어? 말이 안 되지 않니?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원칙이잖아. 알겠죠? 공정한 기회 균등이 이거를 위해서 제한 가능한 게 아니지. 됐죠? 그다음에 5번 불평등을 완화. 이거 누구도 아니야. 노직은 아니야. 알겠지? 노직이 그거를 막 완화시키려는 게 국가 역할이 아니야. 노직을. 그래서 5번을 롤스만 입장이지. 롤스만 입장. 네, 10분 쉬었다 합시다. 원초에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보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지. 내가 7번에 틀렸다고. 씨. 일단 다시 말할게. 최초
그러니까 타고난 그 재능치, 부모의 지위가 나의 기대치를 결정하는 아니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왜냐면 적어도 현생에서 깨달아야지.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죠. 아니 그냥 서로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